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효빈입니다. 지금 저는 리본카 청라지점에 나와 있어요. 오늘은 어떤 걸 해볼 거냐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생산되는 두 MPV가 있죠. 기아 카니발과 현대 스타리아, 이 두 가지 차종을 비교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패밀리카로 사용하는 벤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카니발을 생각할 것 같은데, 이 스타렉스가 스타리아로 변경되고 나서부터는, 그리고 라운지 모델이 나오고 그 뒤로부터는 요 정도면은 카니발을 대체할 수 있는 MPV가 새롭게 나온 거 아니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이 두 가지 차종을 한번 비교해보고 내 상황에는 어떤 차량이 더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준비한 이 두 차종은 모두 다 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각각의 차량들이 7인승 중에서도 가장 높은 트림, 그 중에서도 모든 선택 옵션을 다 더한 풀옵션 중에서도 풀옵션에 해당하는 차량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 두 가지 차종을 A부터 Z까지 한번 쭉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에서 보면은 이 앞모습에서부터 딱 느껴지죠? 이 스타리아가 확실히 카니발보다 전고라든지 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좋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화물차로 쓰였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한 것 같아. 근데 자세히 보면 화물차랑 확실히 다른 것들이 좀 눈에 띕니다. 기본적으로 스타리아가 카고, 투어러, 라운지, 킨더, 하여튼 뭐 말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트림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거는 투어러라고 하는 승합차 모델이 있고, 제 옆에 있는 라운지처럼 약간 고급화되어 있는 모델이 있어요. 라운지 모델에 해당하는 차량은 약간 카파색으로 되어 있는 그릴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엠블럼도 약간 구리색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 헤드램프의 특성도 달라요. 카고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가로로 되어 있는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는데, 라운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헤드램프가 들어가죠. 확실히 라운지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이죠. 앞모습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존 대비해서 확실히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특징 중에 하나가 요 그릴이 그래비티 전용 그릴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차량도 시그니처 중에서도 그래비티에 해당하는 가장 최상위 트림에 해당하는 차량인 걸 볼 수가 있죠. 요 왼쪽에 있는 휠을 보면 블랙 휠이 들어가 있거든요. 요 블랙 휠과 앞에 있는 블랙 라디에이터 그릴, 이 두 가지를 합했을 때 이 차량이 시그니처 중에서도 그래비티에 해당하는 차량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타렉스는 화물차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면, 카니발은 과학 5호기의 명성을 이어받은 듯한 느낌이 살짝 들죠. 고속도로에서 누가 싸웠다거나 블랙박스에 나온다거나 하면은 카니발이 조금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편안하게 타고 다니는 패밀리카 뭐 이런 느낌도 있지만, 과학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든 것도 사실이기는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 차량을 앞에서 볼 수 있는 것들로 좀 비교를 해보자면, 두 가지 차량 모두 다 1.6 터보 하이브리드에다가 54kW에 해당하는 구동 모터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디자인에서만큼은 그래도 카니발이 조금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측면에서 보면은 확실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MPV라고 하면은 이 두 차량 모두 다 2열에 있는 요 오토 슬라이딩 도어, 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옵션이잖아요. 이 두 차량 모두 다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티지, 인스퍼레이션,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프레스티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기본 옵션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인스퍼레이션으로 올라왔을 때 들어가는 옵션이라서 프레스티지 모델을 고를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 점이고, 카니발 같은 경우에도 프레스티지 모델이 가장 낮은 트림이거든요. 프레스티지 모델에는 이렇게 2열의 슬라이딩 도어가 오토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카니발 같은 경우에도 어지간하면 노블레스부터 고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요 실내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차량 모두 다 7인승 시트를 장착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2열 캡틴 시트 들어가 있고 뒤에 3열 시트 들어가 있죠. 223 구조로 총 7명이 앉을 수가 있고요. 카니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223 구조로 해서 총 7명이 앉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따가 실내에 앉아서 보면서 좀 얘기를 하고, 일단은 뒤쪽에 있는 모습부터 보도록 할게요. 뒤쪽에서 보면은 한 가지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슬라이딩 도어가 열리는 요 벨트 부분이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요 창문 아래쪽으로 요런 식으로 열려서 사실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보이는데,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창문의 길이를 조금 더 늘린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창문 바로 아래쪽으로 요 벨트 부분을 만들어줬으면 좋았겠는데, 이 차체 가운데에 벨트 라인을 따로 만들어 놓으니까 요런 것들이 디자인을 살짝 해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뭐 시에나나 아니면 퍼시피카 뭐 이런 차량들을 보더라도 윈도우 라인 바로 아래에 도어 벨트가 있지, 카니발처럼 저렇게 따로 만들어 놓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런 디자인에 대한 것들은 확실히 이 스타리아가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뒤쪽에서도 보면 카니발이 약간 미니미처럼 보일 정도로 굉장히 차이가 크죠. 우리가 보통 MPV를 살 때는 실용적인 것들을 보면서 구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트렁크가 열리는 이 부위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트렁크 리드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SUV보다 이 트렁크 리드가 좀 길다 보니까 저거 지하주차장에서 이렇게 열기에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별로 그렇게 심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 스타리아를 열어서 보면은 확실히 차이점이 큽니다. 스타리아는 거의 무슨 대문이 열리는 듯한 느낌이야. 지금 이렇게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카니발이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곳에서 문을 열기에는 훨씬 더 적절한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비가 오는 상황이라든지 눈이 온다든지 피할 때는 확실히 이 스타리아가 조금 더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뒤쪽에서 이 3열 시트에 대한 차이점도 있는데 이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3열이 이렇게 슬라이딩 하거나 이런 기능들은 들어가 있는데 이 싱킹 시트가 안 되다 보니까 3열 공간과 트렁크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기가 어렵다는 게 살짝 아쉬운 부분이고요.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말끔히 집어넣었죠. 지금 여기 보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싱킹 시트가 들어가고 위쪽으로 뽑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트렁크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대신에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고 높이가 높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간만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스타리아가 더 넓다라는 거, 이런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차량들은 확실히 이 뒷좌석이라든지 2열, 3열에 사람들을 태우는 자동차다 보니까 이 뒷좌석 그리고 1열의 운전자가 얼마나 편한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타리아 1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일단 약간 화물차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생각보다 시트 포지션이 높기 때문에 뭔가 사람이 앉을 때 무조건 이렇게 이 여기를 밟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확실히 이제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이기 때문에 뭐 옵션 같은 부분에서 조금 더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기판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앞에 보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 안 들어가 있죠. 그리고 투싼 옛날 구형 모델에서 보일 법한 이 10.25인치 디스플레이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면 버튼식 기어 시프터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2024년식 스타리아기는 하지만 약간 올드한 옵션이 들어가 있다는 게 느껴지기는 하죠. 거기에다가 옵션적으로 차이점을 하나 얘기를 해보자고 하면은 HDA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HDA 1 버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카니발 대비해서는 조금 더 약간 옛날 느낌의 기술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런 점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신형이기 때문에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12.3인치 두 개의 디스플레이가 엮여있는 CCNC가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로도 보면은 다이얼식 기어 시프터라든지 아니면 전환형 공조장치, HDA2, 거기에다가 옵션을 넣게 되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모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옵션적으로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확실히 카니발이 조금 더 우세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대로 비교를 해보려면 사실 2열이잖아요. 요 2열을 한번 앉아서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스타리아에 앉아서 2열을 보면요, 헤드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높고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주변 광경을 쉽게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진짜 큰 장점일 수가 있겠고, 대신에 단점은 요 창문 라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 허리부터 바깥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예전에 라운지 모델에 틴팅을 안 하고 돌아다니는 차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누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먹을 걸 뭘 건네는지 이런 것들이 다 보여요. 프라이버시를 조금 지키지 못하는 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시트의 활용성은 스타리아도 나름 괜찮은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2열에 이렇게 열선 통풍 시트 모두 다 들어가 있고 릴렉션 컴포트 시트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 보면 리클라이닝 기능도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뒤쪽으로 이렇게 전동으로 리클라이닝도 들어가 있고 앞쪽으로 이렇게 허벅지 서포터 이런 것들도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쪽에 뭔가 이제 사람들을 조금 모시는 일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확실히 스타리아가 조금 더 편한 느낌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앞뒤로 움직이는 것까지 자동으로 들어가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앞뒤로 움직이는 건 또 수동이야. 여기를 당겨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살짝 아쉽다라는 거, 그런 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타고 있는 거는 7인승 모델이잖아요. 원래 9인승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타리아 전용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스위블링 시트라 그래서 2열 시트를 뒤로 돌리는 기능이 있는데 얘는 7인승이라서 그런 기능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게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 외에는 200W 콘셋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아래쪽으로 수납 공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스타리아가 우리가 옛날 생각하던 그냥 그 짐차 아니면 승합차 그런 색깔에는 확실히 물을 많이 뺐다, 요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카니발도 가서 한번 보면요, 카니발은 가볍네. 시트 포지션이 확실히 낮은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시트 포지션도 높고 실내 공간이 조금 더 넓다라는 이런 것들이 확실히 장점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아이들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차에 쉽게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하다라는 게 있고,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시트 포지션이 낮아서 탑승하고 내리고 하는 이런 과정은 수월하지만 차량의 전고가 낮고 이 실내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다라는 게 딱 느껴지기 때문에 공간성 면에서는 스타리아가 조금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카니발에서 2열에 이런 식으로 안마 시트가 들어가는 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제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이런 기능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안마 기능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안마 기능이 아니라 그냥 진동 시트예요. 거기다가 조금 더 하면은 약간 에르고모션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시트라서 진짜 마사지가 된다라는 그런 느낌은 아니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 카니발에서도 자동으로 되는 허벅지 서포트라든지 아니면 리클라이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카니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수동입니다. 한 가지 다른 게 뭐냐면,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이 시트를 양옆으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조금 특징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디서 쓰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 중간에 공간이 비는 게 엄마에게 있어서 아이를 케어하는데 조금 더 불편함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트를 붙여서 아이를 조금 더 잘 케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서는 카니발에 조금 더 장점이 있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 두 차량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가격대 근황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제가 준비한 이 두 차량은 각자의 트림에서 최고 트림에다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옵션들을 다 더한 풀옵션 차량입니다. 왼쪽에 있는 카니발 시그니처 그래비티 7인승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선택해서 모든 옵션을 다 더했을 때 대략 한 신차가가 5,700만 원 정도가 됐고요.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7인승 하이브리드 라운지, 거기에다가 선택 옵션을 모두 다 더하고 인스퍼레이션 트림까지 선택하게 되면 신차가가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아무래도 카니발 대비해서 옵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신차가에서는 대략 한 7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 두 차량 모두 다 2년 정도가 안 됐고, 카니발은 한 5만 킬로 정도, 그리고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0km가 조금 넘었거든요. 그런 차량들이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가격이 한 5천만 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 중반까지 내렸어요. 사람이 많이 타고 하이브리드 트림이라서 가솔린보다는 연비가 조금 더 좋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감가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안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두 차량의 특징들을 조금 모아서 정리를 해보자면,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구형이어서 옵션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에서 카니발보다는 다소 하위 호환인 듯한 느낌이 살짝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전고가 높고 전장 재원이 긴 만큼 실내 공간이 훨씬 더 넓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이 있었고요.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패밀리카 MPV이면서 HDA2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신기술이 들어갔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장점인데, 실내 공간만 놓고 비교를 해보자면 스타리아보다는 살짝 작게 느껴진다라는 거. 근데 이것도 조금 잘 생각해보면, 스타리아는 3열을 싱킹 시트로 못 넣지만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또 싱킹 시트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트렁크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차량이 각각의 장단점이 뚜렷하게 있다 보니까 과연 내가 어떤 차량을 선택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이 두 가지 차종 중에서 어떤 차종을 선택하실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